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시장 해석일 뿐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집니다. 옆에는 탁프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PC는 다행히도 예상치로 나왔더라고요. 네, 예상치 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안도를 했죠. 근데 이제 2.8 정도면 높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나왔던 걸 좀 살펴보면 뭐 2.6까지 2.3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계속 2.6, 2.6, 2.7, 2.8, 2.7, 2.8, 2.9, 2.8, 2.8로 해서 사실 막 엄청나게 눈에 띄게 막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근데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 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월 발표치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뭐 전쟁 관련된 여파는 반영이 아직 안 된 수치이고. 네, 그래서 최근에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노동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인플레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내려온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자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발표하는 CPI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요번에 발표한 CPI는 3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9시 반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치인데 문제는 컨센 자체는 3.4%라서 어떻게 3.4%를 예상을 했을까? 아무리 유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3.4 예측치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랑 좀 보게 되면은 3%를 넘게 예측했던 작년이 2번 있었는데 한 번만 3%를 넘었고요. 네. 지금 3%를 그전에도 뭐 넘은 건 사실은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3.4 자체가 생각보다 좀 높게 잡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확실히 이 유가가 에너지가 갑자기 확 튀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충격이 있기 때문에 뭐 3% 넘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제 요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 봐야 될 건 결국엔 컨센 자체를 높게 잡아놨다는 거 자체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상치를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만약에 3%가 넘게 나온다고 한들 혹은 예상치처럼 정말 3.4가 나온다고 한들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란과의 지금 휴전 협상도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을 타격을 하면서 협상을 뭔가 깨들 듯한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그래도 휴전이 될 거야. 그래도 협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확 튀어서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이 이거 어차피 단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맞아요. 상관없어. 파월이 단기적으로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어차피 휴전돼서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리면 유가는 내려갈 거고 그러면 CPI는 다시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별로 이제 변동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뭐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오늘 발표되는 게 사실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거릴지언정.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휴전이 뭐 진짜 잘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다시 또 막히고 관련해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이어지면 사실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3% 넘게 튀는 거를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금리 인하 자체도 올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지금 패드워치는 반영을 해놓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상해놓고 금리 인하를 자산시장도 뭐 예상을 CPI를 뭐 2%대로 해놨으면 사실은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미 높게 반영을 해놨으니까. 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사실 나스닥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졌냐는 사실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으로 따졌을 때 2025년 해서 지금이 2026년 4월이니까 3월부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2025년 3월부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 건데 여기가 1년인 건데 근데 이 1년 기간 동안에 놓치면 안 되는 봉들이 있어요. 이건 주봉입니다. 그런 봉을 놓치면은 그냥 1년 장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아예 요런 봉 해서 보면은 해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52주인데 그 중에 10개 10주를 놓치면은 아예 상승률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않으려면 요 직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요 전에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장투예요. 그리고 요런 큰 봉들은 역설적으로 큰 하락 이후에 생겨요.
네, 그래서 나스닥처럼 우상향하는 자산들은 물론 닷컴 버블 때나 뭐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잘 빠져나오고 아래 다시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제 고점을 잘 체크할 수 없는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고 그냥 떨어지면 적립식으로 더 많이 산다. 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미국 주식이 다 소수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적립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법인은 안 되더라고요. 소수점 거래 안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개인들은 다 소수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스닥 정도는 굳이 안 팔고 그냥 떨어지면 적립식으로 사니까 어차피 아래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조금은 아쉽지만, 네, 그냥 나스닥이 반등하는 것처럼 팍팍 반등해주면야 좋았겠지만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어쨌든 뚫고 올라왔고, 그래서 길게 보면 횡보라고 볼 수 있고, 그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거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을 때 중심선에 집어고 올라가는 요런 움직임이 어쨌든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저희가 마음에 들 만큼 지금 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저는 더 유의미하게 보는 건 결국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꺾였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요 추세선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가지고 속을 썩혔는데, 근데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이 추세가 꺾였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98.9 막 이러면서 한 99 정도에 와 있는데, 역대 비트코인의 불장, 알트 불장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게 2017년 18년, 요게 2020년 21년 요때거든요. 요때 보면 한 89, 9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저는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금도 올라가서 지금 횡보, 물론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쭉쭉 고점을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요 상태에서 저는 횡보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은도 한번 쭉 올라가서 횡보, 약간 요런 상황이면 사실 좀 상황 자체는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이란하고 이제 완전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 갑자기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탁프로님 준비한 얘기 있으면 좀 해줄래요? 그래서 앞서서는 사실은 지금 CPI도 높게 이미 예상을 해놨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사실상 거의 없는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반대로 이 이란과의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이 좀 애써 이게 흐린 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를 약간 좀 무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이미 주가나 이런 자산 시장에는 해결이 어느 정도 70% 80% 이상이 좀 반영된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게 이제 합의가 된다는 뉴스가 딱 나오게 되면은 더 크게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때가 주말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은 또 다 닫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타격을 하면서 네, 이란이 레바논하고 되게 긴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 협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처럼은 보이긴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타격은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예, 근데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약간 애써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 나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CPI, 그리고 주말 동안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로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들 하시더라.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비트코인의 역할, 이런 것들은 확실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을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는 있어도. 그리고 실제로 과연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휴전 이후로도 통과가 많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휴전 됐을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되는 선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휴전했다고 뭐 협상도 안 했는데 바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카드 하나를 잃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카드를. 그래서 지금 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주말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또 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뭐 사실 오늘 CPI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오늘 CPI도 난 별로 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예측치를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니까 좀 그러네. 나는 3이 안 나올 줄 그 작년에 11월 거 발표할 때 12월에 네. 예측을 3.1로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실제 결과는 2.7이 나오면서 이제 0.4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그런 거 따지면은 이번도 뭐 3% 정도 내지는 뭐 진짜 더 잘 나오면은 2.9%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너무 겁을 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갑자기 확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CPI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가 오늘 밤 9시 반? 네. 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겹긴 해요. 뭐 행보가.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상황 자체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저희는 이러한 팀퍼즈는 이러한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